네, 최근의 정치본색 오늘도 놓치지 말고 꼭 알아야 할 뉴스들 준비했습니다. 스픽스가 콕 집어주는 뉴스, 스콕스. 네,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사시미, 회칼 날라가셨군요. 아, 뿅망치. 뿅망치. 그러니까 오늘 윤석열 예. 대통령이 오늘 아침 속보가 나왔는데 예, 이 성은이 망극하게도 예,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야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왕이 되려고 하나 봅니다 막 이랬는데 예, 성은이 망극하게도 예. 하야와 같은 그러한 사의를 수용을 해주셨군요. 사의를 수용을 하셔서 이것이 어쨌든 속보로 전해졌습니다. 예. 근데 도대체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느냐에 대해서 저희가 좀 오늘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정리를 해보죠. 예. 재미로 오늘은 재미를 한 50%, 예. 재미에 한 50%의 무게 중심을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전에도 아니, 마찬가지 아니었나? 아유, 뭐 물론 그렇긴 한데 오늘은 좀 더 요즘 재밌다. 제가 좀 이상해지는 느낌이에요. 예. 왜냐면 제가 하면서도 김민아 평론가니까 재밌어. 그거 이런 재밌어. 어떻게 되지? 예. 저의 역할은 그런 건가 봐요. 웃기는 게 역할이고 이제 예. 진지한 평론은 평론가위원장한테 업을 바꿔봅시다. 네, 다른 캐릭터 업을 바꿔봅시다. 나비 넥타이 해야 될 것 같은 기분. 예. 근데 어쨌든 이 엄청난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어디에 위기감이 있느냐? 대통령실에는 좀 위기감이 부족한데 당에 엄청난 위기감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계속 전해드렸죠. 그리고 당의 엄청난 위기감이 보수 언론에 표현이 되고 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TV조선이라는 또 특별히 국민의힘과 이 정부의 아주 따스한 시선을 가진 그러한 종편이 있습니다. 기관지. 예. 네, 뭐 민정당 계열의 기관지. 네, 이제 좀 따스한 시선을 가진 그러한 논조에 그러한 종편사가 있는데 어제 이제 그 보도를 했는데 제목이 예. 이대로면 백석 이하예요. 제목이 아. 보시면은 저게 이제 이대로면 백석이야. 이게 9시 뉴스 같은 거잖아요. 저거를 났네. 뭐라고 읽어야 될지 뉴스9으로 읽어야 될지 예. 뉴스9라고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예. KBS면 뉴스9라고 읽어야 되는데 뉴스9. 네, 뉴스9으로 읽어야 예. 될지 아무튼 저기 보면은 이대로면 백석이야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예. 저 이제 리포트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지금 상황이 상당히 이종섭 전 장관 문제 그리고 황상무 수석 문제로 수도권 같은 경우에 격전지 같은 경우에는 정말 3,000표, 4,000표로 당락이 갈리는데 그런 지역구가 수도권 전체에 막 20개, 30개가 지금 다 날아가게 생겼다. 그렇게 계산을 해보면은 이게 백석 이하가 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얘기가 여당 내에서 나온다. 근데 저 얘기를 하면서 기자가 저게 발제를 하면은 앵커가 막 물어보면서 이게 진행을 하는 방식이거든요. 기자가 오늘은 백석 이하입니다. 라고 아이템이 이렇다고 설명을 하니까 앵커가 백석 이하요? 그거는 저 비례대표 제외하고 지역구만 얘기하는 거죠? 라고 반문을 했는데 기자가 그치. 비례대표 포함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예. 그러면서 뒤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근데 그 말도 안 숫자는 또 되는 어떻게 숫자 나와가지고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 본인들 그 진짜. 숫자는 어떻게 나왔는지 그래, 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있었습니까? 근거는 이제 두루뭉술하게 얘기를 하는데 두루뭉술하게. 방금 관심법으로, 말씀드린 궁의 관심법으로. 방금 말씀드린 그런 얘기예요. 2,000표, 3,000표 얘기인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대로면 이 대통령실도 그렇고 전반적인 분위기가 이종섭 대사는 그냥 이제 선제적으로 귀국하는 걸로 그리고 황상무 수석은 자진 사퇴를 하는 걸로 대통령실 일부에서도 일각에서도 출구 전략을 잡았던 거는 잡는 기류가 있었던 건 맞다. 근데 여당에서 그것을 요구하고 그러니까 여당이 쉽게 얘기하면 반발 기류로 가면서 오히려 그게 안 되는 상황이 됐다. 왜요? 대통령실에서 또 여당의 반발기로 가는 거를 괘씸하게 생각하나? 뭐 그런 뉘앙스예요, 좀. 그렇게 직접적으로 표현하진 않았는데 그러면서 이게 골든타임을 넘겨버렸다라고 이 리포트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이상해진 거고 그러한 어떤 상황들이 오늘 신문에 특히 보수 언론에 쭉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조선일보 1면을 보시면 상당한 위기감이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1면 보시면 제목이 한동훈이죠. 패배된 윤 정부 뜻 못 펼치고 끝나. 네. 이게 이제 어제 한 말이에요. 유철 대통령을 걸고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렇죠. 어제 이제 어디서 한 얘기냐면 어제 국민의힘에서 공천받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공천자 대회라는 걸 했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그 공천받은 사람들이 쭉 모이지 않았습니까? 그 자리에서 윤 정부의 뜻을 펼치는 것도 두려운데. 그건 이제 우리가 두려운데 우리가 두려운 거지. 네. 윤석열 정부의 뜻이 펼쳐지는 거는 상당히 두려운 일인데. 그렇죠.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분들은 이제 펼치고 싶은 분들 아닙니까? 지금까지 그 충분히 펼치지 않았나? 쫓겨날 사람들 쫓아내고 막
그러지 않았나요? 아직 모자란 거죠. 아직 국회에서 모자라. 다수당을 네. 점해가지고 응. 더 활짝 더 그치. 무자비하게 더 펼쳐야 무자비하게. 되는데 지금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다시 일면 좀 보여주세요. 예.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난다는 얘기를 했다라는 기사인데 자세히 보시면 예. 이재명 대표 얼굴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얼굴이 있네요. 이재명 대표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왜 같이 배치했을까? 아, 이것은 저거요. 예. 왜 그러냐는 사실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은 조선일보 3면을 보시면 왜 그런지가 이해가 되면 3면 보시면은 요게 3개의 기사가 있는데 예. 이 두 번째 기사를 보시면 윤 정부 이딴 잡음에 폭주하는 이재명 이렇게 돼 있어요. 이재명이 폭주하고 있다. 근데 뭘 폭주한다는 거냐? 네. 잘 보시면 이 기사에 보면 이재명 대표가 이제 탄핵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뭐 건자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든지 이런 얘기를 지금 선거 운동하는 과정에서 하고 그 있다. 말 하면 안 돼? 근데 어쨌든 이게 하면 된다 안 된다를 떠나서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건 뭐냐? 그 말 말하면 폭주야? 근데 아니, 어쨌든 그러니까 여기에 네. 담겨 있는 의미가 네. 있는 그렇죠. 거예요. 이 얘기를 왜 하느냐에 대한 조선일보의 해석. 예.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 네. 국민의힘 총선이 폭망해가지고 네. 야당이 다수 의석을 가지게 되면 예. 윤석열 대통령 탄핵당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당 표의 결집을 노리는 거구나. 그래서 공포 분위기 조장. 아니, 근데- 대통령실이 입장 바꾸라는 네. 거예요. 조선일보 1면 네. 다시 보여주세요. 조선일보 1면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아, 1면 자, 이 지면을 보시고 대통령실 어떻게 생각하셔야겠습니까? 네. 이재명 대표의 저런 표정 보실 건가요? 총선 끝나고 나서 탄핵 당하실 건가요? 지금 이런 부분을 시사하는 지면입니다, 이게.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무언의 네. 압박을 가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을 향해서. 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대통령실에? 그 황상무 잔치사 때짜리 올랐지매. 황상무? 황상무가 중요한 거는 아닐 텐데. 아니, 왜냐하면 그렇죠. 이종섭은 어쨌든 소환 요청하면 귀국해서 수사 받겠다. 이걸로 대통령실은 끝난 거예요. 그걸로 퉁치면 되는 것이고. 황상무는 네. 이도저도 못하는 상황이잖아. 지금 자진 사퇴 요구가 있는데 황상무 당분간 얼굴 보이지 마 이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형식도 마찬가지로 어찌됐든 간에 자진 사퇴 형식을 취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잖아요. 예. 근데 대통령실이 예를 들어서 이종섭 호주 대사인데 자 임명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외교 문제 발생한다고 난리 날 거고. 그렇죠. 안보 문제 때문에 지금 네. 호주 대사 굳이 국방부 장관을 급도 낮은 데다가 갖다 보냈다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논리도 완전히 다 왕창 깨져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황상무 사퇴를 통해 가지고 일단 전국 수습을 하겠다는 뜻을 보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의 위기감이 어떻게 표현되고 있느냐? 제가 저 기사 내용을 조금 자세히 설명드리면 조선일보 일면 기사 내용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국민의힘에서 22대 총선 20여일 앞두고 총선 패배에 대한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서 수도권 중도층 민심이 여당을 떠나고 있다는 것이다. 4년 전 미래통합당은 103석으로 180석의 더불어민주당에 참패했다. 이렇게 네. 쓰고 있고,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TV조선 보도의 결을 사실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국민의힘 관계자는 4년 전 21대 총선 참패의 원인도 공천 자금과 막말 논란이었는데 이번엔 당정 갈등까지 추가됐다.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당정 갈등은 없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103석이었던 거잖아요. 예. 이번엔 똑같은데 당정 갈등까지 추가됐다며 출구 전략이 안 보인다고 했다라고 이제 기사가 쓰고 있고, 또 여당에선 비례대표 선정을 두고 당내 주류가 문제를 제기하는 기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당내 주류가 문제 제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야권은 정권 심판론을 넘어 탄핵까지 시사하고 있다. 요게 1면 기사에 나오는 얘기고, 그 다음에 3면을 보시면은 다시 보시면은 이 3면 제목이 이종섭 출국 뒤 서울서 15%포인트 빠져 여 후보들 중도층 다 날아가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이 기사에 나오는 얘기가 이 공천자 대회에 나온 이 후보들이 막 한마디씩 한 얘기, 그리고 그 후보들이 조선일보에 전화해서 한 얘기, 그런 얘기들을 쭉 모아놓은 기사예요. 여기 보시면 대부분 다 수도권 서울 출마자들이네요. 그렇죠. 네. 비슷한 얘기들을 쭉 합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민주당에 180석을 내주고 참패했던 4년 전보다 상황이 더 안 좋다. 용산이 미친 것 같다는 원색적인 반응들이 나왔다. 그리고 민주당이 열세이거나 접전 지역이 많은 수도권 후보일수록 위기감이 컸다 이렇게 돼 있고, 예. 김병민 후보 조선일보랑 통화를 했는데 예. 오늘 만나본 수도권 후보들 표정이 모두 어두웠다. 이종섭 대사 문제든 황상무 수석 문제든 지역 후보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사안들인데 투표를 3주 앞둔 시점에서 빨리 해결을 하라는 거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 문제인데 왜 우리가 피해봐야 되느냐라는 기류가 팽배하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그동안 이제 발언이 나오진 않았던 유이동 의원의 경우에 경기 평택 병에 출마했죠.
지금 중도층은 다 날아갔다. 선거를 어떻게 치를지 모르겠다. 수도권 4년 전보다 상황이 안 좋다. 2대4 황수성 문제 두고 아무리 이재명 조국 공격하면 뭐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최재형 의원 서울 종로 출마했죠. 2대4 귀국시키고 황수석 경질하는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이관섭 비서실장의 교체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실의 전면 쇄신을 요구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2대4 문제는 이종섭 대사의 문제가 아니고 그 직접적으로 대통령실 또는 대통령과 관련된 의혹이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종섭 대사를 어떻게 처리하는가가 가장 뭐 현명한 방법인가? 총선을 앞두고 그거는 안에서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그 지금까지 말한 김경진 뭐 의원이랄지 뭐 쭉 다른 의원들도 다 마찬가지고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뜻을 펼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좌를 열심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이 이럴 줄 몰랐어요. 이런 식으로 말한다는 것도 조금 좀 이상해. 내가 보기에는 그동안 그러면 2년 동안에 집권 여당의 주류로서 견제와 균형에 맞게 잘 하든지. 근데 지금 와가지고 대통령실이 무슨 그동안 안 했던 행동을 했나? 비슷한 행동을 쭉 해왔잖아요. 비슷한 행동을 쭉 해와다가 그 연장선상에서 이른바 사법 리스크잖아요. 이것도. 사실은 이종섭 대사 관련해서 가장 큰 게 뭡니까? 최상병 사건 은폐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그리고 그게 대통령실이 관련돼 있는 거 아니냐. 대통령이 경로했다는데 그게 영향을 미친 게 아니냐. 그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거 밝히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바로 직권남용 들어가는 거예요. 대통령실이든 대통령이든 누구든 간에. 근데 그 얘기도 네. 좀 이따 저희가 이제 하기로 하고. 근데 이걸 어떻게 뭘 어떻게 해? 요 분위기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어떻게 해? 국민의힘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사실은 단기간만 보는 거죠. 네. 공천 받아야 되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충성해 놓고 그렇지. 직접 유권자들 만나 보니까 아 이거 아니다 싶으니까는 막 네. 지금 성토대회를 하는 건데 지금 이제야? 그 쓴소리 총선 얼마나 그런데 당장 목숨줄이 그렇죠. 왔다 갔다 하는데. 쓴소리 하는 분들은 공천을 또 못 받았어요. 아, 그렇죠. 근데 공천을 못 받아놓고 사실 근데 예를 들면 그래서 지금 거의 다 단소리한 사람들이야. 근데 다 예를 들면 네. 여기에 불출마 선언을 한 김홍 의원이 등장을 하는데 네. 김홍 의원은 쓴소리도 했지만 네. 근데 또 고발 사주권과 관련돼서는 당사자이기도 해서 그래도 좀 혜택은 받았잖아. 그렇죠. 그런 네. 부분도 있는데 기소는 안 당했으니까. 맞아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지만 쓴소리를 하긴 했습니다. 이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강벨트는 다 어려워진 것 같고 송파가 서초울도 어려워진 것 같다. 백석도 흔들흔들하는 듯 보인다. 선거는 죽어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팀이 이기는데 지금 국민의힘이 그런 상황이냐. 한동훈 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워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어제까지 조선일보 뭐라고 썼느냐? 제목이 이래요. 이황 논란에 이황이 이제 이종섭 황상무 논란이죠. 아, 그렇습니까? 미동 없는 대통령실 제목이 이래요. 조선일보가. 퇴계 이황 선생이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죠. 근데 이황 가운데 이제 점이 있으니까 예. 점이 있어요. 대통령실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전날 대통령실 공식 입장 충실하게 설명했는데 추가로 더 낼 것이 없다라고 했고 여당에서 2대4의 즉시기구 황수석의 자진사퇴 요구하고 있지만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라고 조선일보 전하고 있고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기보다 이번 사안을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거 아니냐라는 불만도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무리를 빚은 황수석에 대해서도 경질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전히 이렇게 쓰고 있고 현 정부의 대언론 정책이 언론 탄압과는 무관하고 황수석이 사과를 했기 때문에 추가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는 거다. 이날 오전 평소와 다름없이 비서실장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 황수석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대통령실은 여론 동향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라고 하면서 대통령실의 한 참모 원칙 있게 대응하되 국정 운영에 큰 부담을 줄 정도로 민심이 움직인다면 추가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여지를 남겨놓긴 했어요. 근데 좀 먹혔나 봅니다. 그게 오늘 한 걸 보니까. 예. 그래서 조선일보 사설도 있는데요. 예. 총선지면 윤 정부 뜻 한번 높여고 끝. 아, 그 뒤가 중요해요. 요거는 코멘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한동훈 예. 한 말을 그대로 옮겼는데 그 뒤에 6글자가 있어. 알면서 일어나. 알면서 일어나. 누구 손해냐 이거예요. 예, 총선 다 지금. 알면서. 그 사설 내용을 봐도 예. 한동훈 위원장 이번 총선에서 지면 윤석열 정부는 뜻 한번 제대로 펼쳐놓지 못하고 끝나게 된다. 역사의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는 걸 인용하면서 조선일보나 대통령실 입장에서는 답답하겠네. 예. 당연하고 맞는 말이다. 많은 국민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다. 예. 이러면서 그 다음에 모든 정부는 시대적 소명이 있다. 노동연금, 교육, 규제 등 뭐 이런 이제 쭉 개혁에 대해서 얘기해요. 또 그 이야기 또 해? 그래서 윤 대통령은 소수 정부라 힘들다며 총선에서 개혁에 필요한 의석을 달라고 호소해 왔다. 예. 그런데 막상 총선이 되자 윤 대통령에게 개혁에 필요한 다수 의석을 확보하겠다는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그 황상무하고 이종섭 두 얘기를 쭉 이렇게 풀어요. 그런 다음에 대통령실이 거꾸로 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면서 국민의힘 공천을 받았다가 과거 발언으로 공천이 취소된 장해찬 씨는 8차례나 자신이 윤 대통령의 일본 참모임을 강조하며 무소속 출마했다. 참모 1번. 예. 무소속으로 여권표를 나누며 의석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 나누면 예. 놀랍게도 윤 대통령이 장 씨의 무소속 출마를 권했다는 설이 돈다. 예. 뭐 대통령실은 아무 반응은 없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예. 그런 다음에 한동훈도 어찌됐든 대통령실만 너무 욕하면 안 되잖아요. 네, 국민의힘 비례대표 공천은 감동은 없고 뒷말만 무성하다. 이러면서 한동훈 위원장을 또 슬쩍 까요.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공천이 완수되는지 알 수 없다. 이러면서 국민의힘이 총선에 지면 윤 대통령의 국정개혁은 시작도 못한 채 끝날 수밖에 없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국정개혁이 얘기를 해요. 뭐야? 그러게요. 근데 이제 대통령의 뜻이 뭐야? 저 조선일보 사설에 예. 사실 오늘 할 얘기가 다 집약돼 있는데 예. 다른 신문들 이 상황 어떻게 보다니 좀 더 보고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동아일보의 경우에 동아일보 1면에도 이 내용이 들어 있어요. 동아일보 1면 보면은 윤한 충돌의 4년 전 악몽 재현 우려 비슷하게 보도를 하고 있죠. 계속 뭐 선거 질 거라는 그런 그렇죠. 우려. 그렇죠. 예. 이 기사를 보면은 수도권 예. 후보들이 중도층이 떠나서 이대로는 총선에서 폭망한다. 4년 전 총선 수도권 참패 악몽 때보다 더 의석수가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다. 당내에선 용산발 리스크의 비례 사천 논란, 한동훈 원톱 한계론이 겹쳐 총체적 위기에 빠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예. 이렇게 전하고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 사람들이 또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는데 그동안 안 나왔던 사람 중에 김학용 경기권역 선대위원장, 김학용 의원 통화를 했는데 4년 전 총선과 지금 분위기 유사하다. 이대로는 열석도 어렵다. 경기도에서. 경기적에 출마한 한 후보는 4년 전 의석수도 어렵다. 그러니까 경기도에서는 4년 전 성적도 못 거두게 생겼다. 예. 경기도 후보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김선동 서울시당위원장이지 않습니까? 이분의 경우에는 강북 우세 지역에서도 역전되는 것이 속출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동아일보 오면 비슷한 톤이에요. 서울 경기 4년 전 15석도 못 건질 판 여수도권 후보들 아우성 이런 내용이고 마찬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서울 지역의 국민의힘의 후보가 용산 리스크가 치명타다. 서울은 8석 플러스 알파가 아니라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4년 전 의석수가 8석 플러스 8석인데 여기 플러스 알파를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알파가 될 판이다. 경기도도 경기 의석수 21대 총선보다 7석보다 적게 나올 것 같다. 필패다. 이 이종섭 논란 때문에 난리가 났다. 심지어 수원 병에 출마한 박문규 전 장관 있지 않습니까? 예. 이분은 3개월 장관 시켜주고 출마를 시켰기 때문에 그렇죠. 용산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준 인사처럼 돼 있는 분이잖아요. 그럼요. 저의 고향 수원에 출마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 현장에서 용산에 대한 실망감이 상당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 난리가 난 거예요, 난리. 그래서 이러면서 국민의힘 선대위 관계자가 이런 상황이면 계속 지지율이 뚝뚝 떨어질 텐데 당과 후보가 최대 피해자이지만 용산 스스로도 식물정부가 될 상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동아일보의 이 보도 중에 가장 재밌는 점은 이 동아일보 3면 보시면 동아일보 5면 보시면 동아일보 5면에 맨 밑에 있는 기사가 있어요. 제목이 대통령실 용산 비판 아이템만 발굴하나. 제목이 이겁니다. 이것도 예. 아주 내밀한 얘기가 많이 들어있어요. 기사도. 동아일보가 요즘 내밀한 얘기 어제도 좀 무슨 저희가 이야기가 들어가 기류를 있습니까? 전해드렸는데 예. 이것도 대통령실이 어떤 분위기를 지금 갖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기사예요. 예. 어떤 분위기예요? 여기 보면은 예. 여당이 용산을 비판하는 아이템만 발굴하는 것 같다라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얘기를 했다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종섭 전 장관하고 이종섭 대사 귀국하고 황상무 수석 사퇴를 요구를 하는 거에 대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예.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깎아내려 한 위원장 본인이 올라갈지는 몰라도 대통령 지지율이 빠지면 총선은 결국 어려워지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오히려 대통령을 어렵게 하면 너희가 어려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여당에서 그동안 윤 대통령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개혁 정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정책을 뒷받침하는 노력을 한 적이 있었느냐. 민생 토론회를 통한 민생 정책 발굴도 당정이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 우리가 잘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올라간 거지. 정신 차리라. 대통령실이 사실은 의대 정원 문제나 이런 것들 선제적으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잘 되다가 너희들이 오히려 갈등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이 꼬꾸라지고 있는 거다. 그래서 대통령실은 지금 국민의힘을 탓하고 있는 거네. 그런 맥락도 읽히는 거예요. 예. 대통령이 민생 토론회 한다고 지금 관권 선거 개입을 하면서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사실 개입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 이야기까지 그걸 나오면서 어떻게 본인들은 해석해?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렇게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하고 예. 있는데 도대체 여당은 뭐 한 게 있냐? 우리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한 게 없지 않냐? 대통령실은 또 그런데 그렇게 우리한테 생각할 칼을 들이대 있는 이런 거구나. 거지. 그죠? 아니 사실은 모든 대통령실이 조금 비슷한 그런 기류는 있을 거예요. 섭섭한. 그렇지 섭섭한데 그것도 제대로 못하면서 예. 사실 대통령 지지율 올라가니까 당 지지율도 따라 올라간 거지. 그게 한동훈 실력이야? 이렇게 대통령실은 또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네. 그래놓고 예. 지금 이거 최대한 사실 공감을 해드리면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볼 땐 예.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하고 예. 그다음에 황상무 발언 좀 심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이렇게까지 나올 정도는 아니잖아. 맞아, 이걸 맞아. 가지고 이렇게 그 뉘앙스를 정면으로 읽혀. 덤벼들 정도 예. 이렇게 되는 건 이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이거 지살자고 대통령 잡아먹게 생겼네? 아니 이런 지살자고는 거지. 아니고 국민의힘 또 입장에서 보면은 아니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실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임명을 했고 대사를 그리고 대통령실에 있는 시민사회 수석이 그런 상당히 일탈적인 발언을 했으니까 정리를 좀 해주십시오. 국민의힘은 당연히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당이라는 그렇죠? 게 왜 있겠습니까? 예. 민심을 전달해야죠. 예. 다른 신문들도 보도를 했는데 이거는 그냥 지면만 보여드릴게요. 예. 거의 동어 반복이기 때문에 한겨레는 제목이 이제 이종섭 황상무발 윤한 갈등 지속 당내 선거 이길 마음 없나? 그러니까는 선거 이길 마음이 없는 거냐 지금 대통령실은 이런 얘기까지 나온다라는 것이고 늘 여야가 너무 정치공학적으로만 접근하는 게 좀 웃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선거 이기냐 지냐 뭐 몇 석이냐 이것만 가지고 너무 선거 질 것 같으니까 예. 네, 이런 소리 한다. 아니 이게 이 문제의 본질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로 개입했느냐 그게 본질이잖아요. 그렇죠. 수사 그리고 은폐느냐, 문제죠. 그렇죠. 경향신문도 한동훈 민심에 더 민감해야 최재형 대통령실 전면 쇄신을 뭐 이렇게 해서 기사를 쓰고 있고 한국일보도 한동훈 민심에 민감해야 수도권 위기로 놓고 윤과 대립각 이러면서 쭉 기사를 쓰고 있는데 한국일보 지면을 이제 뒤에 지면을 보여주시면 예. 한국일보의 3면입니까? 한국일보 3면 보시면은 특이한 게 저기 보시면 정진석 의원 얼굴 있죠? 있네. 네, 왼쪽에. 저 기사에는 정진석 의원이 등장한다. 그동안 친윤 인사로 활약했던 정진석 의원이 등장해서 이거 좀 대통령실이 권고일적의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뭔가 역할을 해야 됩니다. 저기가 공주 뭐 청양 그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쪽마저도 박수현 전 의원이랑 지금 하던데 맞아요. 상당히 접전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접전이 되는 지역의 수도권 중부 지역까지 포함해서 이제 저쪽은 충남이니까 포함해서 접전이 되는 지역들의 국회의원 후보들이 앞뜨거라 하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상황 자체는. 네. 이런 분위기다 전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이제 얘기해야 될 게 지금 굉장히 강하게 말씀하신 결국 이 문제는 최상병 사건 문제인 거고. 내가 뭐 강하게 이야기한 거 아니고 본질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당연히 본질이기 때문에 강하게 얘기하는 거죠. 아 그래요? 네. 강하게 느껴지나? 그렇죠. 그 부분과 관련돼서 사실은 지금 뭐 선거 유불리와 관련돼서 국민의힘에서 난리가 났다라는 거를 네. 재미의 차원에서 많이 이제 말씀드렸는데 본질은 이제 공수처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해주느냐 이게 이제 본질이에요 사실은. 아까 그래서 그렇죠. 처음에 재미가 50이다 그 이야기를 그래서 했구나. 그렇죠. 그렇죠. 이 난리가 난 상황을 보시면서 네. 오늘 조선일보에 좀 고약한 점이 있습니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이 조선일보 4면을 보시면 지금까지 이제 그 공수처와 관련된 그 이 대통령실에 공세가 있었잖아요.
공수처가 잘못하고 있다라는 예. 그렇죠. 그것의 일부 논리를 수용한 기사를 그치. 배치를 했어요. 음. 제목이 6개월 끌던 공수처 호주 대사 임명되자 소환 이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저쩌고. 예, 썼는데 예. 그게 6개월 질질 끈 수사냐에 대해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를 이 자리에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니, 다른 보도도 많이 나왔어. 그렇죠. 예. 아니 저거는 이제 조선일보 소환한 게 아니라 주장이죠. 제 발로 예. 걸어 들어갔지. 그리고 그렇죠. 그렇죠. 저거는 그리고 이건 뭐 소환한 적이 외- 없어요. 그리고 그리고 왜곡이에요, 저거. 4시간 그거 뭐 그냥 형식적으로 4시간 형식적 수사하고 그다음에 새로 휴대폰. 만든 휴대폰 제출했고 그렇지. 업무 일지는 뭐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고 그렇죠. 그런 상황에 예. 근데 여기서에서 좀 주목할 거는 법리를 좀 써놨어요. 예. 직권 남용인 거냐 예. 요 법리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나올 거냐 그리고 지금까지 왜 이러고 있는 거냐를 아. 요 부분에서 해설이 좀 되는데 뭐냐면 또 법꾸라지들이 나오는구나. 그렇죠. 법꾸라지가 여기 나옵니다. 법꾸라지들이 나와. 법꾸라지의 논리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예. 상당수 법조인은 제기된 의혹 내용으로 볼 때 이종섭 대사의 자료 회수가 직권남용으로 인정되기 어려울 것 같다라고 했다. 상당수 법조인 나오는구나. 네. 상당수 법조인. 그렇죠. 직권남용 범죄가 성립하려면 직무 권한을 가진 공직자가 예. 그 권한을 남용해 예. 다른 사람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사실이 있어야 되는데 예. 한 법조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 이 대사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에 이첩한 조사 자료를 회수하게 한 것은 예. 국방장관의 권한 행사로 볼 수 있다. 예. 음. 그렇다면 해병대 수사단의 수사를 방해해야 직권남용이 성립하는데 예. 최상병 사망에 대한 수사권은 해병대 수사단이 아니라 경찰에 있다. 왜냐하면 이것은 군에서 사망 사건이기 사망 때문에 사건이기 민간으로 때문에. 사건을 넘기도록 돼 예. 있거든요. 자료 회수가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고 진짜 법꾸라지다. 그렇죠. 다른 법조인은 예. 최상병 사망 경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부분도 이 대사가 다른 사람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적도 없다는 정황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예. 얘기했다는 거고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사의 직권남용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 대통령실도 마찬가지다. 예. 대통령실 관계자가 자료 회수와 관련해 이 대사에게 전화했더라도 직권남용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화했다고 말해. 그래서 전화했다고 말하면 되잖아. 그래서 이게 이중 방어벽인 거죠. 첫째, 예. 전화한 건지는 내가 모르고 안 했습니다. 예. 둘째, 했더라도 아니 전화한 거는 사실이야. 대통령실에 누군가가 전화한 거는 사실이고. 그렇죠. 번호가 나왔어. 요거는 공수처를 통해서 밝혀질 거죠. 밝혀졌고. 예. 그런 이렇게 돼 있고 보호막을 계속 쳐주는군요. 2중 3중으로. 그렇죠. 예. 수사권이 없는 해병대 수사단이 예. 박정훈 대령이 이끈 예. 해병대 1사단장 등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며 사실상 수사 결론을 내려 경찰에 보낸 것 자체가 월권이라는 지적도 있다. 그래. 그러니까 기소돼도 무죄일 수 있다. 이런 논리를 이제 또 펼쳐주는 법꾸라지. 장기적으로 늘 장기적으로 보는 기관지. 조선일보는 참 지능적이에요. 예. 어제 우리가 사설 내용 소개하면서 송곳처럼 한 줄을 딱 넣어놨다고 했잖아요. 예. 그걸 딱 어제도 소개해드렸잖아요. 어제 대통령도 이상하고 공수처도 이상하다 이런 제목의 사설을 조선일보가 썼는데 그렇죠.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서 수사 축소 문제, 뭐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이게 호주 대사가 그렇게 한 문제나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이 발언한 거나 이거에 대해서 윤 대통령은 두 사람에 대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입장이라고 한다. 아니, 요거를 조선일보가 지금 자기들이 사설로 쓰고 법적으로- 오늘 그 그렇죠. 사설의 내용의 근거들을 오늘 또 만들어서 그걸 또 갖다가 지면에다 막 넣어주는 거야. 기사로 상당수 법조인이라는 게 또 이제 검사 출신의 그렇겠죠. 예. 뭐 한두 명 전화 인터뷰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 그런 기사일 텐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요것과 관련돼서 너무 당황하지 마. 뭐 예. 기소되더라도 괜찮을 수 있어. 그렇다기보다도 예. 조금 대통령실 달래기인 것 같아요. 예. 우리가 그렇게 여러분 수석권 위기론도 얘기하지만 예. 여러분 얘기도 써주지 않습니까? 여기다가 그렇지. 좀 들어라 뭐 이런 거 예. 같은데 어. 오늘 경향신문 1면을 봅시다. 경향신문 1면을 보시면 제목이 최상병 사건 수사관도 사단장 빼라는 말 외압으로 생각 이 기사가 있어요. 이 기사 내용 뭐냐면 지난해 채모 상병 사건 수사 실무를 담당했던 해병대 수사관이 그러니까 네. 이분은 박정훈 수사단장 지휘를 받았던 분이죠. 그렇죠. 예. 국방부가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라고 했다는 말을 들었고 이를 외압으로 생각했다고 국방부 검찰단 그러니까 군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얘기가 쭉 보면은 지난해 7월 달에 최상병 사건 수사 결과 언론 브리핑이 취소된 후에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부터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라는 말을 들었다라고 진술을 했고 그러면서
법무관이 이래라 저래라 지시를 해도 되느냐라고 말하면서 나도 좀 언성이 높아졌다라고 박정훈 대령이 얘기를 하더라. 예. 이거를 들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때 나는 이게 부당한 외압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윤 대통령의 이 여러 가지 이제 문제의식을 가졌다라는 거고 그때 법무관리관은 유재은 당시 법무관리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인데 그렇죠. 근데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 여기서 이 수사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전화를 걸어서 최상병 사건 언급한 사실은 인정을 해요. 그런데 군사법원법 취지에 따라서 군사경찰은 사망의 원인이 된 범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경찰에 예단을 줄 필요 없이 혐의자나 혐의를 측정하지 않고 사건 기록 일체를 넘기는 방법도 있음을 설명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지금 진술을 했다는 거거든요. 군 검찰 조사에서. 이 논리는 방금 말씀드린 그렇죠. 조선일보에 우리가 얘기한 법꾸라지들이 하는 논리와 일치합니다. 그렇죠? 해병대 수사단은 그 뭐 얘기하지 말고 그냥 이 사건 기록만 넘기면 된다. 그게 개입이라니까. 근데 그게 개입이야. 그러니까 들어보세요. 예. 이렇게 이분은 얘기를 했는데 이 수사관이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수사관이 뭐라고 하느냐? 유재은 법무관리관의 주장에 대해서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군검찰에 진술했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휴가 중인 군인이 범죄를 저질렀는데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관할이 없다는 이유로 아무런 조사를 하지 않고 군수사기관에 보내지는 않는다는 예를 들었다. 그렇죠. 그는 조사 결과만 보내라는 것도 저희가 어떤 이유를 조사를 했고 조사 결과가 어떻다라는 식으로 적어야 하는 것이라면서 기록을 인계하는 근거도 나열하지 않고 보낸다는 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저희가 의구심이 들었던 것이다라고 했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다만 이 부분이 있어요. 국방부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이첩 보류 지시가 있었는지 이분이 몰랐는데 그 지시가 불법적인 것이 아니라면 당연히 그 지시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진술했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법적인 이게 가르마가 어떻게 타지는 거냐면 이렇게 타지는 겁니다. 이 국방부 장관의 이첩 중단 지시가 합법적인 것이고 그리고 지금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그거 그냥 판단하지 말고 그냥 넘겨라고 한 게 합법적인 것이고 이유가 있는 것이고 맞는 거면 이것에 대해서 거부한 거잖아요. 박정훈 대령이. 그렇죠. 그것은 항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자, 이거 다 이 법꾸라지들의 논리고. 그렇죠. 그러니까 심플하게 아니, 들어보세요. 아니. 얘기를 끝내고. 그 항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의 이 법꾸라지 논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항명을 포기를 안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아이고. 자, 이게 아주 심플하게 말도 안 되죠, 이게. 심플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할게요. 그러면 자, 수사 보고서를 박정훈 대령이 제출을 했잖아요. 그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했잖아. 이 사인을 했잖아.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 제일 높은 사람이 사인을 했잖아. 그걸로 신중한 사람이. 그걸로 끝난 거예요. 자, 문서와 보고서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법무관리관 이야기 뭐 어떤 이야기대로 이 사인을 안 하고 그러면 야 이게 문제가 있고 혐의자를 이렇게 사단장까지 이렇게 다 이렇게 기술을 한 거는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그 보고서를 작성해 와. 국방부 장관이 이랬어야지. 근데 수사 보고서를 다 사인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통령실로부터 전화를 받고 갑자기 스탠스가 변한 거잖아요. 이게 팩트야. 그래서 이거는 그냥 저항할 수 없는 팩트야. 그러면 본인이 사인한 걸 가지고 그거를 사인했는데 그게 항명이네. 그 말도 안 되는 주장을 말도 안 되는 주장이지 이게. 법적으로 방어하고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지. 박정훈 대령이 항명을 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포기를 안 한다 이 사람들이. 이게 여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돼. 아니, 그러니까 그 행위가 정당했으니까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그걸 지시를 어겼으니까 항명이야. 아니 수사 결과 자기의 행위가 정당화된다고 하는 논리를 만드는 거지. 수사 결과 보고서를 사인을 안 하고 야 다시 해. 이렇게 국방부 장관이 이야기를 했으면 다 인정을 해줄게요. 그래서 항명이기 때문에 그게 아니잖아요. 항명이기 때문에 항명을 거는 게 아니라 대통령실과 국방부가 살기 위해서 항명을 거는 거예요. 항명을 걸지 않으면 자기들의 지시가 합법적이지 않았다는 걸 지금 인정할 수 있는 상황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 모든 논의는 국방부 장관이 사인을 해버린 것으로서 다 끝나버린 겁니다. 이게 오늘 나온다 이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실 몇 개 뭐 사설과 칼럼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그건 일단 넘어가고 왜냐하면 이 제목만 설명드릴게요. 제목이 재밌어서 이건 지면은 준비가 안 돼 있지만
동아일보에 보면은 어떻게든 되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네. 그렇죠. 맞아요. 어떻게든 되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네. 말도 안 된다 이런 이제 흥분을 하면서 네. 동아일보 보면은 이 광화문에서라는 코너에 장관석 정치부 차장이 쓴 칼럼이 있는데 네. 제목이 이렇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쿨했다던 윤 공수처 맹비난하는 대통령실. 네. 제목만 들어도 어떤 내용인지 느껴지시죠? 예. 이명박 정권 때 그때 그 검사들 쿨하게. 검사들이 권력을 수사하게 해줘서 이명박 정권이 쿨했다고 해놓고 지금 공수처 왜 괴롭히냐 네. 그런 내용이겠죠 이게. 그렇겠죠. 근데 아니 국회 나가가지고 네. 국감장에서 한 발언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 이명박 정권 때 그 수사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가 그때 수사팀으로 참여했던 일원이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때는 어차피 자기가 좌천됐고 예. 그 이명박 때에 대해서 아주 쿨했다, 괜찮았다,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경향신문 사설 제목 여권의 공수처 흔들기 도둑이 재발절인 것 아닌가. 제목만 봐도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예. 왜 공수처 흔들겠느냐 지금. 왜 지금 공수처가 오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제발 이종섭 대사님 공수처 가주세요. 제발. 그리고 이종섭 대사 공수처 불러주세요. 막 제출하고 난리가 났죠. 예. 한국일보 이게 과연 공수처의 책임일까라는 제목의 이 칼럼을 뉴스룸에서라는 이 코너에 이영창 기자가 썼다. 제목만 들어도 아시겠죠? 지금까지 여기서 많이 설명드렸습니다. 이 말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또 뜨거운 이슈가 비례대표 공천 얘기입니다. 국민의 미래에서 예. 비례대표를 공천을 했는데 어제 말씀드렸죠. 이철규 의원, 공관위원이 이철규 의원이 이거 다 잘못됐습니다. 손들고서는 호남도 반영이 안 됐고요. 그리고 비대위원 지낸 사람들이 공천이 됐고요. 한동훈 비대위에서 또 공천했네요. 그리고 비례대표를 지금 지낸 분이 또 공천이 됐고요. 그리고 또 뭐 여러 가지 제가 볼 때는 잘 모르는 공직자 두 분이 공천이 됐고요. 막 얘기를 했는데 이것도 여러 보도를 소개해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시간이 없으니까 경향신문 보도를 하나만. 네. 예.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했어요? 경향신문 보도 이건 김성환 평론가님 잘 아시지 않나요? 이 경향신문 보도를. 경향신문 보도 그 경향신문 보도 내용을 전해드리기 전에 그러니까 그때 이제 비대위 차원에서 비례대표 명단을 발표를 하기 전에 논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예. 논의를 했는데 그 자리에서 한동훈과 이철구가 막 고성을 지르면서 서로 막 싸웠다는 거예요. 그랬대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비례대표 명단 만들면 안 된다고 예. 그 안에서 무슨 얘기가 정확하게 있었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어찌됐든 이철규하고 한동훈이 그렇게 격하게 싸우면서 서로 탈당 얘기까지 언급할 정도로 어이구야. 네, 그렇게 싸웠고 그 싸우고 난 다음에 비례대표 명단이 최종 결정되고 난 다음에 네. 이철규 의원이 그걸 페이스북에다가 불만을 확 쏟아낸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날이 마침 한동훈 위원장이 윤 대통령 치받은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 이철규의 불만은 대통령실의 불만이에요? 그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의심이 되는 상황인데 왜냐하면 이 부분을 짧게 말씀드리면 네. 윤 대통령의 핵심 측근이라고 불렸던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이 있어요. 국민의힘. 검찰 수사관 한 사람. 검찰수사관 출신. 비례 24번을 받았다가 당선권이 아니니까 네. 여기에 대해서 나는 이건 호남을 배려하지 않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납니다라고 하면서 사퇴해버렸거든요. 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이 화가 난 거 아니냐라는 그동안의 의심이 있었는데 네. 그거에 더해가지고 이게 이상하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것을 경향신문이 오늘 보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1차 대전이 있었을 때 그때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 명품백 문제 사과 요구했던 거 그게 발단이 됐잖아요. 네. 근데 김경률 사천으로 그게 드러났단 말이에요. 대통령실 논리는. 아. 그러니까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거지. 비례대표 공천도 이거 사천한 거 아니야? 한동훈 마음대로 해버렸네? 이러고 지금 역공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실에서. 예. 근데 그 논리를 뒷받침해 줄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하지만. 잠깐 사족을 달자면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저께 그래서 사천이라는 거는 또 이거 말도 안 되는 프레임이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랬죠. 이철규 의원이 정말 재미있게도 제가 언제 사천이라고 했나요? 저 사천이라고 한 적 없는데요? 이렇게 말을 해서 좀 웃겼는데 아무튼 네. 그래서 그 논리를 뒷받침해 줄까 봐 걱정이 되긴 하지만 어찌됐든 비례 후보 공천이 좀 문제가 있다고 하는 주장이 나온 이유가 있어요. 경향신문에서 보도를 했는데요. 제목이 아빠 찬스 호남홀대 부실검증 지뢰밭된 여당 비례 공천 이건데요. 이거 아마 호남홀대 했다고 하는 얘기는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뭔지 모르겠다. 당선권에 배정된 호남권 인사가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5번,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 8번밖에 없다. 근데 당헌 당국
법을 보면은 호남 인사를 전체 비례 4분의 1 정도를 배정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당원 당규에 원래 그렇게 돼 예, 있죠. 예. 그러니까 험지의 후보들을 그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이제 뭐라 그럴까 험지에 있는 사람들이 균형? 국회 진출할 수 있는 예. 균형을 만들어 주는 건데 그게 호남이라는 거예요. 예. 근데 그걸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어쨌든 호남에선 두 사람 활동은 안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얘기한다는 게 하나가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그 주진우 후보 문제인데 예. 주진우 후보가 지금 그 뭐야 부산 해운대을에 출마해 있는데 해운대 그 대통령 비서관 했던 이시우 사람.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 공천을 지금 어제 취소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시우 공천의 문제를 삼았던 게 뭐냐면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총리실 4급에서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강등됐어요. 와, 골프 접대를 받아서 받아서 본인은 아니라고 하지만 그러기도 접대가 쉽지 아니었다고 않은데. 주장하지만 예. 어찌됐든 간에 그런 사실이 있는데 그거 못 걸러냈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부분은 그러니까 주진우 후보가 부산 해운대홀에 지금 출마했잖아요. 예. 대통령 최측근이라고 불리죠. 예. 그러니까 용산 중에서 챙겨줬던 예. 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참모예요. 예. 법률비서관 출신이거든요. 예. 근데 주 후보가 그 이전 서기관 그 주 후보가 국민의 미래 비례대표 후보 검증팀을 이끌었다는 거예요. 검증을 왜 주진우 후보가 합니까 갑자기? 지역구 후보가 그러니까 지역구 후보가 최소한 국민의힘의 뭐 지도부나 뭐 이 공간이 이런 데도 아니고 희한하네. 그 저한테 너무 희한한데 야. 이걸 왜 주진우 후보가 맡았는지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야. 놀랍게도 지금 공천 취소된 이 이시우 전 비서관의 서기관의 경우에는 주진우 후보 캠프에서 또 일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주진우 후보가 꽂아 넣어줬던 거 아니냐, 아니면 검증을 제대로 안 해줬던, 일부러 눈 감아줬던 거 아니냐, 이런 예. 문제를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랑 같이 일했던 사람을 또 꽂아 넣었다가 이게 좀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렇죠. 탈락하는 그런 케이스. 그리고 김희상 예. 한국노총 대구지역본부 의장은 공금횡령 의혹, 또 공금횡령 폭력 전과가 있고, 예. 그다음에 강세원 전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행정관 비례 13번 받았는데 아빠 찬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요. 강 행정관의 전 행정관의 아버지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청와대 법무비서관 법률 대리인을 지낸 강훈 변호사 이름 들어보면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 몫으로 유영하 변호사 챙겨줬던 것처럼 강 변호사를 챙겨준 거 아니냐? 강 변호사 얼굴 보고 챙겨준 거 아니냐? 집안끼리 끼리끼리 뭐 이렇게 한 거 같은 사람들이 좀 있네요. 예. 그리고 한자 비대위원하고 두 번째 비례대표 공천을 받은 김혜지 비례대표 예. 이 문제도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특히 한지아 비대위원은 큰아버지인 동교동계 하나갑 전 민주당 대표의 후광이라는 지적이 당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비례대표가 줄줄이 다 사천의 개념으로 다 연결되는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은 좋겠다. 야, 이거 기사를 이렇게 읽으려고 하니까 진짜 숨이 차는데 예. 이러면서 민주당 비례대표 명단 가지고 어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이러다가 종북이 대한민국을 접수한다 뭐 이러고 있는 거죠 지금. 예. 뭐 몇 개의 집안에서 대한민국을 접수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이 될 수도 있겠네요. 사실 왜 종북론 얘기하느냐. 예. 국민의힘에 지금 보수층이 흔들리거든요. 이래 나서. 예. 그래 근데 그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가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일단 네. 이름을 잘 모르겠어. 비례대표가 그렇지, 낯설지도 누구- 예, 하고요. 예. 진종호 그 사격 선수 이 정도만 나는 알겠어요. 김혜지 전 의원 뭐 지금 김혜지 의원. 의원은 뭐 알죠. 알고. 네, 김혜지 의원은 알고. 뭐, 모르겠어요 누군지. 예, 이뇨한도 알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을 잘 모르겠으니까 제가 뭐라고 평을 못 하겠네. 그러니까 이게 기자들은 열심히 예. 파다 보면 진짜 예. 노다지가 막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예. 처음에는 뭐 잘 몰랐던 거잖아요. 예. 근데 다 알고 봤더니 다 끈 하나씩 다 들고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끈 묶어가지고 들어온 거야.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지금도 다 왔어요. 예, 다음 선수들이 왔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또 얘기할 겁니다. 예, 예. 지금까지 스콕스 김성한 평론가 김연아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잠시 광고 보시고 2부는 심층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 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매일 정치권에서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의 이면을 분석하고 전망해 보겠습니다. 정치본색 심층토론 정상근 정치전문기자,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지금 오늘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하고 그걸 수리를 할 테니까 그거는 일단락 된 걸로 봐야겠죠? 뭐 저는 다른 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황상무 조만간 사퇴한다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황상무가 뭐라고? 그거라도 정리를 빨리 해야지. 그러니까 이종섭 대사는 어쩔 수가 대통령 없는 본인과 맞아. 관련된 거전데 본인 리스크이기 때문에. 황상무가 뭐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네. 조만간 정리할 거라고 봤어요. 그래서 예. 당의 요구를 요만큼이라도 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뭐 그런 차원에서는 빨리 정리한 것 같다. 1달락은 됐지만 이제 2달락이 시작이 됐어요. 두 분 아니겠습니까? 황상무 수석하고. 이달락이 될까요? 왜냐하면은 총선이 얼마 안 남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국민의힘이 뭔가를 요구를 하고 근데 그 요구하는 그 수준이 지금 김준일 뉴스톱 대표가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뭔가 안 맞잖아. 그러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잘못하면은 본인의 목까지 뭔가 칼이 겨냥될 수 있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종섭이 빨리 들어와 가지고 진실이 밝혀지고 이거는 오히려 총선에 도움이 안 될 수가 있거든. 완전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좀 이따 제가 이제 여론조사 조금 이제 설명드리고 그럴 텐데 굉장히 이제 그러니까 여론이 안 좋아져 중도층이 확 돌아섰는데 이 시나리오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자진 사퇴한다. 그럼 빨리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자진사퇴, 대사를 자진사퇴한다. 네, 그럼 3주를 버틸 수는 없잖아. 거기에서 그렇죠. 총선 끝날 때까지. 그러면 네. 들어오면은 일단은 입국장에서 기자들이 난리가 나겠지. 쫙 난리가 나고 네. 이제 집 앞에 뻗치기라고 이제 기자들이 얘기하는 네. 건데 거기에서 이제 누워서 자는 사람들 생길 거예요. 기자 노숙자들 생겨가지고 쓰레기통 한마디, 뒤지고. 쓰레기통 뒤지고 한마디 들으려고 네. 이것도 이미 모든 여론이 다 거기 집중되는데 이것도 딜레마인 거야. 그렇지. 수사받으러 이제 조기귀국하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찌 됐든 뭐가 됐든 여하튼 비슷해. 일단 들어오면은 입국장에서 또 그렇고 네. 이제 공수처가 언제 소환 조사할 거냐 이거 몇 가지고 시간을 받았네. 이거 가지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하면은 네. 자 지금 선거가 딱 3주 남았는데 예. 사전투표 2주 남았어요. 15일 사전투표는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2주밖에 안 남았어요. 이거가 앞으로 2주 동안에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받던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사실 이거는 대통령이 보내는 순간 엄청난 삽질이었다. 쉽게 그렇죠. 얘기하면. 그게 제가 그 폴리뉴스에서 얼마 전에 2주 전에 그 토론회 개최했는데 제가 총선을 바꾼 결정적 한 장면을 꼽으라고 했는데 이걸 꼽았어요. 판이 완전 다 뒤집어졌다 이것 때문에. 그러네요. 예, 그래서 아마 회복하기 악재만 좀 가득해. 오늘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 만나서 이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암울하게 보더라고요. 2020년 분위기 날 것 같다. 지금 이 상황이면. 그러니까 일주 더 가면 사람들이 잔상이 기억 때문에 바로 네. 또 사전투표하고 이러면은 이상해질 거는 같습니다. 네. 뭐 아무래도 지금 이제 이종섭 장관 개인의 그 캐릭터를 봐도 이종섭 장관이 그렇게 마음이 좀 이렇게 좋게 말하면은 좀 착하시다고 해야 되나? 좀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철면피가 아니야. 네, 그러니까 좀 그런 평가를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예, 사실 그렇더라고요. 이분이 들어와서 이렇게 네. 기자들이 달라붙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고 물어보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계속 좀 어려운 상황들이 이어지면 이분의 입이 좀 어떻게 열릴지는 모르겠다라는 평가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이 쉽게 이종섭 장관을 다시 불러들여서 네. 좀 그런 그 야수들 같은 기자들 사이에 덩그러니 이제 던져주긴 되게 어렵겠다. 대통령 입장도 난처하지만 이걸 비대위원장을 맡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입장도 이번 선거에 본인의 어떤 처음 정치하는 건데 어떤 모멘텀이고 이걸 한번 건 거잖아요. 뭔가 자기의 인생을 한번 건 건데 잘못하면은 진짜
외국에 가서 살 수도 있다.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오늘 제가 예. 그 국민의힘 그 선수한테 들은 얘기 예. 말씀드릴게요. 용산에서 예. 한동훈 들어오라고 불렀다라는 거예요. 들어와라. 너 들어와. 용산에 한번. 용산 들어와서 예. 지금 대통령 불렀는데 예. 오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예. 안산 간답니다. 안산. 안산 가고 또 들어가면 또 90도 폴더 인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에서 뭐 그거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예. 모르니까 그걸 모르는데 어쨌든 이 심상치가 않아요 지금. 들어와. 그러니까 마이웨이예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마이웨이고 그게 이제 징후가 하나는 이종섭 뭐 황상무를 둘러싼 여기 갈등 주기 하나가 있고 하나는 비례 공천이거든요. 경로했다라는 겁니다. 뭐 맨날 경로하시는 우리 대통령님께서 또 경로를 하셨는데 주기환이 예. 빠진 거를 놓고 경로를 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자 조선일보하고 몇몇 언론 보도에 났는데 이철규와 한동훈이 두 사람이 비례 명부 발표하기 전날에 고성을 지르면서 막 싸웠다라는 그랬다며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이철규가 나 탈당하겠다 이딴 식으로 하면 나 탈당하겠다 그러니까 그럼 한동훈이 나 그럼 비대위원장 관두겠다 이러면서 서로 싸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보고가 들어갔는데 뭐 이 비례 때문에? 명단이 주기한 때문에? 주기환을 포함해서 비례 명단. 국민들이 네. 여러 명을 이제 넣는데 제가 이름을 주기환을 빼놓고는 실명을 말하기가 좀 그런데 아, 지읒 그래요? 씨, 아, 지읒 씨. 지읒 씨, 예, 예. 지읒 씨? 예, 지읒 씨와 기혁 씨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언니, 넣어야 언니? 되는 네, 분들이 넣어야 되는 네. 분들이. 언니. 아니, 거기까지 얘기 안 하고. 그냥 이제 다들 여사 라인이라고 부르는 분들. 기혁 씨랑 지읒 씨가 있었다라는 예, 거예요. 지읒 씨는 언니 아닌가? 예, 뭐 하여간 이분들이 또 빠진 것에 대해서 예. 경고했다.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갈등이 심상치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물론 이시우인가 그 한 명 공천 취소되면서 이제 미세 그렇죠. 조정은 들어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기본적으로 마이웨이를 했다. 이시우 씨가 지금 저 여성분이에요? 여성분이죠. 예. 네, 이분이 이제 그 골프 접대 받은 걸로 그렇죠. 강등됐어요. 4급에서 5급으로 예. 강등됐는데 이게 검토가 잘 안 됐다라고 해서 지금 이렇게 되는 상황이고 여기 이 자리에 이제 누구를 넣는지 용산 픽을 넣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그 얘기인즉슨 이제 봉합할 의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한동훈은 마이웨이를 간다. 그리고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당정일치로 가기에는 당이 부담도 크고 본인의 정치 생명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한동훈이 이제 생각을 하고 좀 강하게 해서 이게 좀 갈등이 좀 길어질 것 같아요. 근데 여권 지지자들은 어떻게 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중도층이랄지 민주당 야권 지지자들은 그 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기혁 씨든 지읒 씨든 무슨 주기환 그 검찰 사무관 출신이 검찰 수사관 출신이 뭐 호남 홀대론을 이야기할 때 속으로 제 생각에는 아마 마음속으로는 놀고들 있네.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 왜냐하면 본인 중도층이나 야권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그 사람들의 이름이 뭔가 공명이 있지는 않아. 대표성이 있다거나 무슨 뭐 주기환 씨가 저는 이번 정권 들어와서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고 그리고 검찰 수사관 했던 사람이 호남을 대표하는 글쎄 누가 그렇게 생각할까요? 글쎄요. 지금 예. 이 대통령실에서 어떤 여론을 신경 쓰는지 좀 저는 이게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게 네. 민심인지도 모르겠어. 네. 근데 사실 이제 본인들 여론 네. 같기도 하고. 참 우연찮게도 이제 보수 유튜버들의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좀 아, 많았거든요. 근데 그래요? 이 보수 유튜버들이 공천 과정이 좀 진행되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굉장히 욕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그러니까 굉장히 좀 비판을 쏟아내기 시작했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 프레임에 끌려다닌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프레임에. 도태우 후보 공천 철회라든지 아. 뭐 이제 장기찬 후보에 대한 공천 철회라든지 이것을 이제 그 민주당 프레임에 끌려다닌다라는 거고 예. 그 오늘 조선일보가 동아일보가 보도를 보면은 실제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기자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불리할 이슈만 찾아가지고 파이팅을 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좀 보수 유튜버들의 인식과 굉장히 좀 맥을 같이 하는. 그러니까 사실 뭐 중도층 민심을 얘기하셨지만 그렇죠. 사실 대통령실에서 이제 민심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보다는 일종의 좀 이렇게 보수 유튜버들을 중심으로 이제 좀 사고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예. 좀 그런 의심이 들고 있습니다. 근데 스윙 보터들 그 중도층이라고 하기는 그렇고 하여간 부동층들 입장에서는 뭔가 좀 합리적이고 국회의원이잖아요. 대표성이 있고 그러면서 뭔가 그 사람에 대한 뭐 우리가 그 사람의 정책이나 속마음을 다 알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여야 다 떠나서 그러면 이미지라도 좀 그래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 위주로 이렇게 군이 형성이 되면 그러면 조금 이제 마음이 가지 않습니까? 스윙보터들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보여지면 그러면 그 유튜버들 이야기대로 그냥 다 따라가 버리면 너무 저거는 저 극우적이거나 잘못하면 일배스러운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주장도 좀 무리가 있는 거지. 그렇죠. 예. 지금 사실 이제 당에서 예. 그 한동훈 측이죠. 그러니까 당 핵심 관계자가 조선일보나 뭐 여러 언론에 얘기해 준 게 그거예요. 예. 호남 인사 많이 넣었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11번이 한지아 비대위원인데 예. 하나갑 조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호남 사람은 아닌데 범호남으로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고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도 예. 뭐 지금 서울에 살고 있지만은 호남 인사라는 예. 거예요. 뭐 예. 예를 예. 들면은 뭐 5번 강선영 전 예. 육군 항공작전사령관 이 사람도 호남 출신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호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예. 호남 출신이냐 이게 이제 관계가 있는데 사실은 호남이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를 꽂아 넣느냐를 가지고 맞아. 지금 이게 핵심이에요. 그렇지. 사실 조배수 의원 뭐 이제 전북에서 삼선하신 분인데 예. 삼선을 하고 네 번째를 지금 비례를 받는다. 좀 이상하다. 용해인도 지금 두 번 비례한다고 지금 이렇게 욕 먹고 있는데 좀 이상하네. 이상하죠. 그러니까 예. 이게 그 호남은 그러니까 빌매예요. 핑계고 사실은 거기로 이제 밀어 넣고 싶은 사람들이 좀 안 되는 요 갈등인 거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지금 이 상황에서 어떤 움직일 수 있는 반경이 있습니까? 룸 같은 게 있어요? 지금 네. 당은 한동훈 중심으로 똘똘 뭉쳤어요. 그게 용산이 아. 더 불쾌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최근에 김은혜 전 홍보수석도 이종섭 빨리 조기 귀국하고 그렇지. 황상무 날려라 이거 얘기했지. 아. 호위무사를 자처했던 이용도 그 얘기했거든. 그랬구나. 그러니까 이게 분위기가 그러지. 가보니까 당장 민심을 보니까 바닥 민심이 싸늘한 너무 거야. 안 좋은 거죠. 싸늘한 거야. 지금 제가 여론조사 조금 그러니까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예. 얼마나 지금 심각하냐면은 예. 갤럽- 국민의힘 입장에서 갤럽 조사인데 갤럽이 매주 금요일날 발표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주와 전전주를 비교를 해보면 돼요. 그렇죠. 전전주 대통령 긍정 평가가 39, 부정이 54였는데 예. 이게 전주 한 주 사이에 긍정 36, 부정 57이니까 긍정 3%포인트 빠지고 부정 3%포인트 올랐어요. 갤럽치고는 많이 움직인 건데 네. 더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런데 중도층이 전전주에는 긍정 38이었는데 긍정이 24로 14% 사이에 14%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랬네. 부정은 전전주에 53이었는데 68로 15%포인트가 올랐어요. 한 주 이 사이에. 스윙보터들은 왔다 갔다 한다니까. 중도가 한 주 사이에 이렇게 14%, 15%가 움직였다라는 거는 예. 선거는 사실은 지지층 결집도 중요하지만 막판에는 중도가 중도죠. 어디로 이제 갈 거냐잖아요. 이게 비상이 걸렸다라는 거고 서울의 국민의힘 그 지지율이 전전주에 45%였어요. 좀 이상하게 높았어요. 그런데 전주에는 45에서 30으로 한 주 사이에 15%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도층이 서울에 많고 대거 움직였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쉽게 얘기를 하면은 국민의힘 쪽 얘기 들어보니까 한강벨트 한석 건지기도 힘들다. 지금 당장 투표하면은 지금 뭐 한강벨트를 이번에 공들였잖아요. 광진, 뭐 성동 뭐 해가지고 나경원도 장담하기 힘들다. 지금 나경원이 지금 최근 여론조사 나온 거 보면은 깜짝 놀랐습니다, 저도. 리서치뷰가 KBC 광주방송 UPI 뉴스 의뢰로 지난 16일 17일 AR에서 네. 여론조사한 건데 나경원이 50 아니요 죄송합니다. 나경원이 46.3, 류사명 민주당 후보가 45.9로 0.4%포인트. 이게 류사명 완전 정치 신인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경원 의원은 여기에서 사선을 했던 분이고 그렇죠. 오랫동안 이제 지난 4년 동안 밭을 이제 갈군 사람이에요. 일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난 한 2주 전 조사만 해도 완전 오차범위 바뀌어서 한 15%포인트 났었어요. 처음에 네. 유사명 결정됐을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심상치 않다, 지금 국힘이. 그러니까 맞아요. 모두가 지금 수도권은 특히 다 똘똘 뭉쳐가지고 한동훈 편에 지금 선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좀 힘을 받는 건데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을 어떤 식으로 내릴 수가 있느냐는 거. 대통령도 지금 양보할 생각이 없고 많이 경로하셨대요. 지금 많이. 아니 경로가 대통령도 나왔죠. 양보할 수가 없어. 그 사안 자체가 진실이 만약에 밝혀져서 그 진실이 부정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사실이 밝혀지면
이게 대통령이 탄핵당할 사안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황상무선에서 이제 대통령실은 마무리를 하려고 이렇게 할 그렇겠지, 거다 뭐 이렇게 당연히. 보이고. 예. 근데 진짜 이 어제 이제 대통령의 그 여러 장면 중에 화제가 됐던 장면이 이제 대통령이 하나로마트 가서 팔을 쥐어드는 장면이 있었어요. 대파 네, 대파가 이제 870, 870원 한 그 정도 됐었는데. 5원 단위로 875원. 끊었더라고. 네. 예. 예, 대통령이 대파를 들고 네. 이 정도면 합리적인 가격이지라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네, 제가 동떨어진 얘기잖아요. 같은 날에 3,250원에 네. 한 살림에서 샀거든요. 네. 700g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로 한 달에 875원이면 저건 말이 안 돼. 그렇죠, 그렇죠. 네. 이거 대통령이 방문하기 하루 전에 이 하나로마트가 2,700원인가 800원에 팔다가 예. 2,760원 정확하게. 다들 그걸 어떻게 기억하는 거야? 그걸 어떻게 기억해? 이게 말이 안 돼. 네. 875원은. 대통령이 가기 하루 전에 이제 1,000원으로 낮추고 그리고 네. 대통령이 오는 날 875원으로 낮췄다는 거예요. 세일에 또 근데 참 세일. 요거 네. 대통령이 현실 인식이 잘 안 되는구나 보다 더 놀랬던 건 옆에 이제 대통령이 참모에게 그 다른 곳도 다 비슷하지 이렇게 물어봐요. 아, 근데 그래요? 옆에 있는 참모가 네. 전통시장도 비슷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정확한 상황 인식을 대통령한테 심어주지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눈과 귀를 가리는구나, 진짜. 근데 왜냐하면 계속 이제 들렸던 얘기인데 대통령이 안 좋은 얘기를 하면 화를 낸다는 거예요. 아, 안 좋은 이게 이야기를 하면 참모진들이 안 좋은 보고를 하면 화를 네. 낸다. 국민들은 3,000원 이상에 사 먹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화를 내시는구나. 네, 그러니까 근데 참모 그 정책 결정으로 해야 되는 건데 보고하는 참모들한테 화를 낼 이유는 없잖아요. 그렇지. 네, 대통령 팩트인데. 화를 내신다는 예. 거고. 예. 그러니까 최근에 대파가 대통령이 875원이어야지.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뭐 그리고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가는 여론조사가 예. 쭉 그동안 쭉 나왔으니까 예. 이 대통령한테 들어갔던 보고가 의대 개혁, 의대 정원 문제와 이제 민생 토론회를 하면서 예. 지지율이 올랐다라는 보고가 들어갔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으로서는 내가 잘해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흐뭇하네. 본인이 그 보고를 진짜 받았다면 예. 내가 잘해서 지지율이 올라갔는데 갑자기 이종섭 장관에 대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이제 비판이 막 나오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공격을 하니까 나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이제 국민의힘도 선거에서 어려워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이 자기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객관적으로 돌아볼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안 돼. 네, 그 환경이 안 되고 본인도 그런 인식이 없다는 거예요. 이종섭 별 문제도 아닌데 왜 이 난린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수도 있겠구나. 일단은 예. 양재동 하나로 마트를 빨리 압수수색해야 됩니다. 여기가 자발적으로 예. 가격을 대파 가격을 876원 5원으로 낮춘 건지 아니면 대통령실에 전화를 받고 외압으로 낮춘 건지를 지금 확인을 해야 돼요. 이게. 예. 그러니까 심각하다.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이거 그래서 어저께 한겨레가 기사 썼는데 난리가 났어요. 예. 빨리 양재동 하나로 마트로 가서 우리가 대파와 기타 예. 이거 다 사야 된다 지금 가격 올리기 전에. 오늘은 3,000원으로 올랐을 가능성이 좀 있죠. 오늘은 대통령이 월등히 가셨으니까. 빠졌어. 네. 근데 875원이면 농민들이 망해요. 그쵸. 산지 가격은 한 3,400원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3,400원으로 대파를 어떻게 생산을 합니까? 그렇게 생산하면 농민들이 다 망하지.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이 경제관에서 앞뒤를 모르고 무조건 가격만 낮추면 소비자들한테 좋고 소비자들한테 좋으면 유권자들이 나를 찍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의대 정원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계속 시간을 끌므로 해서 대통령이나 정부 여당이 일 처리하는 게 국민들에게 상당히 불편을 주고 있다. 그리고 환자나 보호자들은 또 다른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의사라는 이른바 이익단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직능단체들은 모아가지고 그 사람들이 또 전혀 다른 투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기 때문에 이게 꼭 그 대통령실이나 집권 여당에게 좋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안 좋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갤럽 지난주 예. 조사에서 대통령 긍정평가 1위로 의대 정원 증가 문제를 꼽았어요. 그렇죠. 23%의 국민이 예. 이제 그거를 꼽았거든요. 근데 그 전주에 전전주는 28이었어요. 그러니까 한 주 사이에 5%포인트가 빠진 겁니다. 이게 말씀하셨다시피 상당히 이제 국민들이 약간 이게 장기화 한 달이 넘었거든요. 필요하거든. 피로감을 느끼고 있고 또 하나는 어쨌든 정부에 대해서 기대하는 거는 문제 해결자예요. 그렇죠. 뭐가 됐든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왜 이거 해결을 안 해? 병원 가면 너무 기다려. 너무 기다리니까 그쵸. 피곤하지. 왜 2,000명이야? 네. 왜 죽어도 2,000명이면 왜 안 된다고 해? 이거에 대해서 약간 의구심을 품는 국민들이 좀 늘어났다고 봐야 될 것 예.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하려면 그냥 고마해라. 내 일단
병원 가서 진료도 받아야 되고 내 수술도 받아야 되고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전주엔가 카톨릭 성모병원 갔다가 보통 때보다 한 2배 정도 더 기다렸어요. 근데 다 이해를 하고 뭐 그 상황이니까 근데 난리가 난 거지. 그렇게 그쵸. 이제 대형 병원들은 사람이 없으니까 뭐 정신이 없어요. 뭐 주변에서도 이렇게 네. 뭐 급한 수술이 아닌 분들은 뭐 수술이 뭐 취소가 되거나 연기된 분들도 그렇죠. 이제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고 음. 심지어 오늘 뭐 조선일보에서도 이제 좀 그만 네, 이건 좀 이제 그만하라 뭐 그런 취지의 보도가 나오기도 했더라고요. 근데 돌파구를 어떻게 마련을 하죠? 여당 입장에서는 돌파구를 뭔가 마련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이종섭과 맞닥뜨리면 이종섭은 바로 이제 윤석열과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돌파구를 마련할 그리고 시간이 너무 없어요. 촉박해요 너무. 예. 음. 그래서 한 1주 정도만 이렇게 이종섭 이슈로 가버리면 네. 상황 자체가 뭘로 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이제 네. 만약에 혹여나 이종섭 장관이 뭐 대통령실에서 연락을 해서 뭐 들어온다고 가정을 해봤는데 이종섭 장관이 들어왔는데 그 다음 주 여론조사를 했는데 변함이 없어. 그럼 이제부터는 모든 게 끝난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그 들어온 것 자체가 더 이슈가 돼가지고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올 거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아까 김준일 에디터 이야기한 대로 여러 가지 기사가 나오면 기사가 나오는 것 때문에도 굉장히 부담스럽기 때문에 참 사실 아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왜 총선을 굉장히 총선이 가까워진 그런 시기에 굳이 이종섭 장관을 그 장관급 인사를 차관보급인 대사로 임명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급하게 내보내야 될 이유가 있냐라는 근본적인 궁금증을 국민들과 기자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장해찬이랄지 뭐 이런 도태우랄지 무소속으로 출마한 사람들은 그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될까요? 큰 영향은 안 미칠 거예요. 그래요? 큰 영향은 안 미치는데 예. 장해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용산의 얘기를 들어서 출마한 듯 약간 이런 식으로 뉘앙스를 그런 풍겼어요. 뉘앙스를 YTN 풍겼지. 라디오 인터뷰에서. 예. 그러니까 그게 사실 도움이 될 것이냐. 물론 본인은 이제 내가 단독으로 행동한 것도 아니고 나는 용산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다. 이걸로 이제 돌파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부산 수영이 예전에 2008년에 박형준 후보가 이제 한나라당 공천을 받았는데 그때 공천 파동 나면서 친박연대에서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 유재중이었나 그때 이겼어요. 박형준을.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부산 수영이라는 데가 어떤 데냐면은 한국으로 서울로 따지면은 서울 강남 같은 데인데 그렇죠. 느낌이 그거예요. 강남에도 이제 압구정동 쪽은 구강남이잖아. 그리고 저기 도곡동은 신강남이라고 하면은 해운대는 도곡동 느낌이에요. 거기는 약간 그리고 여기는 약간 압구정동 느낌이에요. 예. 근데 그 보수세가 굉장히 강해요. 보수세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이제 장해찬이 나온 건데 문제는 장해찬은 첫 번째로 그때 2008년 친박연대하고 다른 게 예. 일단은 장해찬 본인에 대한 비호감도가 너무 높고 그렇지. 두 번째는 대통령에 대한 그때는 이제 친박연대에 대한 짠한 게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기 이명박이 너무한다. 그렇지. 공천아 학살하고 이건 너무하는 거 아니야라는 이게 보수 진영에 약간 그런 짠한 정서가 있었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비판이 이렇게 높은데 윤석열이 용산을 내가 등에 업고 여기서 해보겠다? 그렇죠. 보수에서는 지금 야 잘못하다가 이거 민주당한테 어부지리로 줄 수도 있다. 약간 이런 약간 견제 심리도 있어요. 그래서 쉽지 않아 보인다. 그렇죠. 장해찬은 쉽지 않아 보이고 도태우는 솔직히 모르겠어요. 여기는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도태우는. 네. 이게 지금 저 참 집권 여당이 힘든 게 오늘 또 저 보수 신문들 이야기를 쭉 들어보면 대통령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라도 지금 이번 선거는 꼭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쓰잖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여권의 후보들 입장에서는 또 용산과 일정 정도 거리 두기를 해야 돼. 대통령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용산과 거리 두기를 해야지만 유권자들이 수윙 보터들이 저 사람은 그래도 합리적이구나 그러면서 좀 표를 찍어주는 그런 입장이야. 그러니까 굉장히 딜레마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렇죠. 정권 심판론이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활동했던 것처럼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와 달라. 확실히 척을 졌어. 그리고 서로 갈등 관계가 맞아. 이렇게 대해서 그때 선곡을 했단 말이지. 이명박 정부 내에서 성공을 해서 의석수를 좀 따내고 이겼단 말이에요.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비대위원장이랑 결이 달라. 윤석열 밑에 있었던 부하 느낌이 아직도 굉장히 강해. 그렇죠. 그래서 어떤 척지고
완벽하게 갈등을 해서 서로 간에 뭐 딴 길을 가겠어. 그리고 그게 혁신이야. 그리고 우리는 국민의힘은 그 대통령실과는 달라. 그러기에는 또 시간이 너무 짧고 그동안의 이미지가 너무 그 대통령실과 같이 묶여져 있는 그런 이미지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죠. 예.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오고 나서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만 결국은 이제 본인이 90도 인사라는 모습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던 그런 분위기가 그렇죠. 있었고 그 이후로 사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당의 그 사실 지도부, 그 최고 지도부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제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만 그 메시지만 쭉 나왔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이른바 이제 여당이 집권을 할 경우 그 국회 권력을 장악할 경우에 어떤 정책을 펼 것인지에 대한 얘기가 사람들한테 잘 보이지 않았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일종의 좀 아바타로서 좀 민주당을 공격하는 최선봉장 역할, 그러니까 그 정도 인식이 지금 사람들의 맞아요. 이미지에 네. 지금 박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남은 시간은 많이 없는데 지금 용산과 치 받아봐야 사실상 이제 내부 갈등 외에는 이렇게 큰 효과를 거두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략이 지금 최근에 국민의힘 그 뭐 슬로건이나 이런 게 국민의힘은 합니다. 그래서 뭐 이재명은 합니다. 베낀 거냐 막 이런 논란도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일합시다, 일하겠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결정적인 거는 뭐냐면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국민의힘과 정부 여당이 정말 소수 정당이라서 일을 못했느냐라고 하면은 너무 윤석열 대통령이 근육 과시를 많이 했어요. 하고 싶은 거 시행령 고쳐서 법 안 지키고 다 막 하고 대통령이 거부권 다 행사하고 그러니까 짠해 보이고 이런 게 1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잘 안 먹히는 거. 그것도 있네. 예, 그러니까 이게 그것도 사실은 있네. 정말 이거 수그리고 약간 이런 게 있었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너무 이제 근육 자랑을 많이 했다라는 거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국민들이 그러면은 이제 국민의힘이 일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머리에 상상이 떠오르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우리가 뭘 하겠다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제대로 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거가 그러면 일하겠다라고 하면은 야 그럼 더 많이 홍범도 장군 흉상을 이전하려고 하나? 누가 다수당이 돼가지고 더 많이 박정훈 대령 구속시켜가지고 수사하려고 하나? 뭐 이런 거만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뭘 하겠다라는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그렇지. 그 와중에서 그냥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국민들이 바라지 않는다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 이런 딜레마적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레토릭 자체가 되게 너무 추상적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지. 우리가 뭔가 결정을 할 때도 소비도 그렇고 투자도 그렇고 뭔가 결정을 할 때 이성적으로 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감성적으로 결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뭔가 왠지 끌려서 삼성이나 LG를 선택을 할 때도 왠지 삼성을 선택하고 싶어, LG를 선택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선거 같은 경우도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국민의힘이 맞아, 또 민주당이 맞아 뭐 이렇게 결정을 한다기보다는 좀 짠해 보이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좀 강한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조국 혁신당의 돌풍도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 그러니까 예. 그 얼마 전에 이제 경향신문의 이대근 전 이제 이대근 교수가 칼럼을 썼는데 뭐 이거에 대해서 뭐 이제 비판도 하는 분들이 근데 조국 이 돌풍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한 내용이에요. 예. 제가 이제 인상적으로 봤던 거는 뭐 이건 또 이재명 대표 지지자들 별로 안 좋아하는 내용인데 이재명은 본인이 희생을 하지 않고 본인 주변 사람들이 희생을 했는데 조국은 본인이 희생을 했다라는 거야. 이거에 사람들의 공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의 너무 많이 두들겨 맞았다. 순교자, 희생자 이미지가 가장 강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민의 감정을 느끼고 조국에 대한 안 좋은 감정들이 상당히 그게 이제 희석이 됐다라는 상쇄가 거예요. 돼버렸지. 그리고 어쨌든 조국 장관이 굉장히 많이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사과의 진정성 막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공격도 받고 그랬는데 사실은 조국이 저 정도 사과했는데 다른 사람들 윤석열이나 하는 걸 보면은 야 조국은 양반이구나 사과도 하는구나 그렇지, 약간 그렇지. 이런 느낌인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선거 기간에 뭐 박지원 원장이 맨날 얘기하잖아요. 고개 쳐들면 선거랑 골프는 고개 쳐드는 순간 바로 진다고. 맞아요. 지금 이 오만함, 이건 이종섭에 대한 감정선도 그렇거든요. 이종섭을 보내는 게 사람들이 제하는 거는 국민은 개돼지로 하나? 우리를 바보로 하나? 이거를 우리가 모를 줄 알아? 약간 이게 분노의 정서가 굉장히 강하고 이제 오만해 보인다라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심판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정부 여당이 좀 고민할 부분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거는 투표 같은 경우는 무조건 잘 나가는 쪽으로 붙는 게 아니다. 그 반대 쪽에 사회 뭐 약자로 보이는 뭐 약자는 아니에요. 국회의원 나온 사람들이 약자는 아니겠죠. 그렇죠. 예, 근데 약자로 보이는 쪽에 사람들이 이렇게 쓱 들어가는 또 그런 심정도 있기 때문에 그 나중에 가서는 이제 호소를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민주당 지지자들 중에 곧 있으면 삭발을 하고 무릎을 꿇으면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선거 막판 되면 딱 깜깜이 기간 들어가기 직전에 하는 예, 읍소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일명 도계자. 예, 지금 상황이 상당히 좀 몰렸어. 네. 예, 그게 이제 보수 신문들에서도 그 공포감이 좀 드러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전략은 이제 읍소 전략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제발 뭐 200석만은 안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식으로 가면 이제 또 보수가 결집하면서 그 너무 또 민주당이나 야권이 가버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역으로 또 견제를 해줘야 되겠다. 그런 약자 심리를 재발동시키는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그게 효과가 진짜 모르겠습니다. 사실 네. 보수를 결집시키기에는 이 최상병 이슈는 보수층에서 좀 분노할 만한 그렇지. 이슈고 네. 또 의대 정원 문제도 사실 의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좀 높다 보니까 그 보수층이 좀 약간 좀 이완이 된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읍소 전략으로 결집시킬 수 있을 것인가.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읍소하지 않는 이상은 네. 그렇다고 대통령이 읍소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선거를 앞두고. 너무 이쪽 이슈가 이종섭이랄지 황상무 이슈가 너무 강해버렸기 때문에 그다음에 장해찬이랄지 뭐 막말 대장경이랄지 이런 게 너무 강해버리니까 민주당에서 뭔가 그 실수랄지 뭐 많은 어떤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천 갈등 이후에 압도적으로 국민의힘의 나쁜 뉴스들이 그냥 다 덮어버렸지. 그러니까요. 예. 제가 예전에 이제 그 다른 방송에서 그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폭격이 멈추고 예. 먼지가 가라앉으면은 사물이 뚜렷하게 보일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공천 결과를 놓고 민주당도 문제가 많기는 했지만은 국민의힘의 이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날 것이다. 제가 이제 그런 이제 예언 뭐 비슷한 거로 했는데 이제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예. 제가 최근에 제가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하고 같이 방송을 해가지고 예. 엄경영의 170석 그거를 제가 이제 하나하나씩 반박을 했거든요. 170석이 누가? 국민의힘이? 엄경영 소장은 계속 170석 국민의힘이 할 것이다라는 걸 지난해 7월부터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난해 7월부터. 그래서 야 대단하다. 상황이 이렇게 바뀌는데 그거를 뭐 걸었어요? 500원이라도 걸었어?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분이 그 엄경영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20대 유권자, 20, 30대 유권자의 보수화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유권자 재정렬이 일어났다라고 해서 내가 그거를 정면으로 반박을 했는 게 뭐냐면은 20대 유권자는 보수화가 아니라 스윙보터화가 됐다. 그래서 본인이 응징하고 싶은 정당, 그러니까 반대 정당에 가서 밀어주는 이런 경향성이 있는데 갤럽 기준으로 지금 대통령 긍정평가가 전 세대 중에서 20대가 제일 낮아요. 예, 22%입니다. 대통령 긍정평가가 뭐 39, 36 나올 때도 그렇죠. 20대는 22%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20대는 최상병 문제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이거는 자기들의 얘기예요. 그렇죠. 예, 국가가 나를 보호해주지 않는다. 네. 근데 20대가 어떤 이유로 국민의힘을 이번 선거에서 지지를 할지에 대해서 답변을 이제 못 들은 거지 나는.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그건 근거 없다라는 거고 말씀하셨다시피 이번에 20대들은 투표를 포기해버리던지 보수 성향의 20대들은 아니면은 민주당이나 이제 야권의 측을 뭐 개혁신당이 됐든 뭐 이제 조국혁신당은 거의 안 갈 것 같고 지금 약간 그쪽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조금 지금 판세는 제가 보기에는 민주당이 과반이 넘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어요. 예. 네. 예.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정상근 정치전문기자,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잠시 광고 보시고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심층 인터뷰 이어가겠습니다.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 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네, 정치구력에서 나오는 통찰, 정치권 더 깊은 이야기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합니다. 예. 지금 뭐 이제 조국 예. 명예당원 발언해가지고 아니 정확히 그게 무슨 발언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조국 대표하고 방송을 하는데 예. 저하고 뜻이 같으니까 예. 조국 대표가 정당법상 예. 당원은 될 수 없고 명예당원도 해주십시오. 어. 그래서 덕담 차원에서 그렇게 합시다. 어. 제가 한 것은 민주당의 목표는 151석 과반수를 넘기는 거예요. 예. 이건 반드시 해야 돼요. 음. 그러면은 민주당 자체로. 자체로. 그러면은 지난 선거에서 비례까지 180석을 했는데 예. 200석을 못 채웠잖아요. 예. 200석을 채워야 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못하고 김건희 특검, 이태원 참사 특검, 최상병 특검 해야 이 나라가 바로 가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크게 가자. 예. 이걸 얘기했는데 우리 상처를 입었다. 또 어떻게 민주당원이 후보가 돼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라고 어제 정청래 최고위원부터 시작해서 부적절하다. 그래서 저는 정중히 사과하고 예. 앞으로 적절한 발언을 하겠다. 예. 이렇게 답변합니다. 그렇지만은 예. 저는 뼛속까지 민주당원이고 민주당이 승리해야 됩니다. 그러나 민주당 혼자 200석이 되겠느냐? 그런다고 하면은 반윤 세력, 즉 조국 혁신당, 개혁신당까지도 어쩌면. 200석 채우는데 노력하자. 예. 그런 덕담이고 사실 더불어민주연합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들한테 홍보가 안 돼 있어요. 근데 151석에 더불어민주연합도 있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례까지 거기는- 포함해서 거기는 지역에서 지금 151석을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민주당은 지금 네. 목표가 지역에서 151석입니까? 그렇죠. 아닌데 제가 알기로는 지역 플러스 비례까지 포함해서 151석. 자, 어떻게 됐든 예. 저는 더불어민주연합을 국민들이 홍보를 해줘야 돼요. 아, 그런데 예. 거기 비례대표 1번으로 선정된 예. 서미화 후보는요. 음. 제가 목포에서 시각 장애인 여성 두 딸과 한 아들, 어머니 이 세 자녀들이 다 교사예요. 예. 그리고 현직 경관, 지구대장 남편이 화장을 다 시켜주는 등 진짜 순애보적 부부예요. 아. 그렇기 때문에 저는 또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아주 활동을 잘했어요. 예. 너무 큐트하고 예쁘고 너무 조크를 잘하고 예. 말을 잘해요. 예. 이런 후보를 좀 띄우자. 홍보를 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제 페이스북을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예. 얼마나 제가 했는가. 그렇지만은 제가 어떻게 민주당원이 1번 민주당을 찍고 지역은 3번 비례민주연합을 찍자고 하지 그런 얘기는 아니죠. 예. 그렇지만은 저는 조국 혁신당도 심지어 이준석의 개혁신당도 함께 가자. 그분들이 이준석 개혁신당이 김건희 특검에 반대 표결을 하겠어요? 찬성할 거 아니에요. 이태원 참사 찬성하고 최상병 찬성하고. 그래서 저는 같이 가자는 충정에서 또 이재명 대표도 같이 가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충정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분위기를 보면 그 민주당이 뭐 150, 160을 하고
그다음에 조국혁신당은 비례로만 나오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제한돼 있을 것이고 뭐 다 한다고 하더라도 200석은 숫자로는 나오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 선거는 국민들을 설득하고 호소하는 거 아니에요. 네. 자, 지난 2년간 민생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살림살이가 좋아졌냐 이거죠. 남북관계가, 민주주의가, 외교가 다 파탄 났는데 특히 디월백, 예. 양평 고속도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재명 대표 부인은 10만 원 가지고 2년간 수사해서 기소를 하는데 영부인은 왜 이렇게 치여박건적으로 보호가 되느냐. 특검해야 된다. 159명의 이태원 참사 영령들을 위해서도 그 가족들을 위해서도 특검해야 된다. 최상병, 이종석 국방장관 호주로 야반도주 시켜놓고 있지만은 불러서 특검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렇다면은 국민들한테 민주당도 지역에서 과반수 이상을 하고 비례대표, 조국혁신당, 이준석당, 저는 비록 우리하고 지금 대치관계에 있지만 예. 녹색정의당도 네. 함께 해야만이 200석이 된다. 네. 그래서 저는 민주, 진보, 개혁, 연합을 부르짖는 거예요. 그 민주당이 지역에서 진짜 150석을 할 수 있으면 뭐 200석 근처까지 생각을 할 수가 아니요. 있겠죠. 지역 서울이 변하고 있습니다. 지역구가. 수도권 제가- 지원 요새를 좀 다니시죠? 제가 지금 어디 다니세요? 해남한도 진도 뿐만이 아니고. 국민들에게 예. 열심히 하면서 네. 출퇴근하는 식으로 합니다. 예. 가서 해남한도 진도를 가려면 서너 시간 걸려요. 아, 그럼요. 이걸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어? 음. 그래서 제가 부평갑 노정면 YTN 앵커 그렇죠. 후보, 예. 부평을 박선은 후보, 저하고 국정원 원장을 할 때 저희 기조실장 1차장을 한 사람이에요. 예. 여기도 영입 인사예요. 그리고 동작, 유상념, 예. 유삼영, 총경 안 세게 붙었잖아요. 그렇죠. 나경원과. 나경우라고. 예. 그리고 마포, 예. 갑에 이지은 총경. 예. 특히 분당갑에 가서 보니까 이광재 후보가요. 예. 호남 향후들 한 150명, 강원 향후의 사람들 50명, 예. 200여 명을 모여놓고 제가 강연을 했고 저는 이 마이크를 쓸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육성으로 또 음성이 크잖아요. 하고 예. 같이 분당 먹자거리를 박지원입니다 하면 쳐다봐요. 저는 인지도가 있으니까. 예. 그러면 이광재입니다. 근데 박지원입니다. 노정면입니다. 근데 하는데 분당갑에서 분당갑에요. 변화가 있어요. 아니, 저는 그 분명히 철수가 시작됐다 그렇게 봐요. 분명히 철수가 시작됐다. 분명히 철수가 됐어요. 아니 그 이광재 후보 됩니다. 여론조사도 보니까 저 좀 놀랐는데 분당갑이면 사실 강남 같은 곳이거든요. 아닙니다. 거기에도 네. 호남 향후들이 22%가 있어요. 어. 그리고 강원도 향후들이 8, 9%가 있어요. 예. 그리고 진보 세력이 있어요. 분당에서도 손학규 후보를 보궐선거 때 이 박지원이 당선시킨 경험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하면 되는 겁니다. 혼을 바쳐서 하면 되는데 저는 이광재 된다. 노정면 된다. 자, 그렇게 봐요. 근데 그래서 저는 예. 안기령 후보가 지금 어릴 때 막 공격을 받더라고요. 안귀령. 네, 도봉갑. 예. 거기는 민주주의자 김근태의 혼이 살아있고 인재근 의원, 이동진 전 구청장 등이 안기령 민주당을 돕지 않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토요일 2시 개소식에 제가 해남에서 올라와서 가서 지원하고 시장도 돌고 저녁 6시에는 중성동구 예. 갑 전현희 의원 지원하고 또 제가 내려가요. 일요일 날 또 올라와요.
저는 이렇게 출퇴근하면서 지원하는데 대단하시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수도권의 민심이 바뀌고 있어요. 확실하게 바뀝니다. 네. 저는 오랫동안 정치를 했고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전국 유세 예. 선거 현장을 뛰어봤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온기가 있어요. 네. 조금 문제가 있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제가 충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선거를 굉장히 많이 뛰어오셨기 때문에 어떤 자기 객관화는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이제 선거 처음 해봐가지고 뭐 본인들의 지지층만 이렇게 둘러싸여 있으면 그게 전부 다인 줄 알잖아요. 그렇죠. 선거라고 하는 것은 예. 자기 참모들하고 앉아 있으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러니까 착시 현상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 그래도 한동훈 위원장이 이종섭 들어와라. 예. 황상무 음. 자진 사퇴해라. 처음에 대통령실에서 와 무슨 소리냐 했다가 오늘 황상무 자진 사퇴하잖아요. 그랬죠. 어떤 권력도 정치는 민심을 못 이기고 예. 경제는 시장을 못 이깁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두고 보세요. 예. 이종섭 잡아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노래도 불러요. 여기서 노래 부를까요? 그런데 예. 패티김 노래가 있잖아요. 예.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예. 5월이 오면 울어야 할 사람. 예. 4월이 가면 떠나갈 사람, 예. 사울이 오면 떠나갈 사람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입니다. 5월이 오면 예. 울어야 할 사람. 윤석열 4월에 가면은 한동훈은 떠납니다. 예. 5월이 오면은 윤석열, 김건희 부부는 웁니다. 예. 그 전에 우리는 3월 달에 예. 야반 도주한 예. 이종섭 이종섭. 잡아와야 돼요. 곧 아유. 잡아옵니다. 완전 라임이 맞는데. 맞죠? 예. 라임이 제가 예. 그래서 정치구단 소리를 듣는 거예요. 아니 와요. 음. 절대 이깁니다. 그래서 야 수도권이 변하고 있다. 예. 윤석열 대통령한테 저는 2년 전부터 음. 민생 경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음. 모든 선거는 민생 경제로 심판합니다. 예. 미국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예. 걸프전, 중동전 승리에서 90%의 지지를 받았지만은 경제에 실패해가지고 무명의 알칸사 클린턴 주지사한테 패배해서 그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소리가 나온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도 윤석열 대통령이 민생은 돌보지 않고 오직 전국으로 선거운동만 다니는데 저러면 안 돼요. 근데 아니, 본인은 민생 토론회라고 하잖아요. 민생 토론회 하면서요. 그냥 사방천지에 퍼주고 다녀. 예. 그것이 언제 되죠? 저는요. 대통령실에 김건희 여사가 받은 뇌물 보관 창고가 있대요. 자기들이 그랬잖아요. 예. 반납하려고 보관 창고에 넣어놨다. 제가 청와대에 예. 5년 있었지만은 그런 예. 창고 없어요. 어떻게 뇌물 보관 창고가 있습니까? 안 받아야지. 그렇죠. 그런데 저는 지금 약속한 게요. 18군데 가서 약속한 게 1000조 정도가 된대요. 그래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은 예. 대통령실에 또 하나의 조폐공사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게 돈을 많이 찍어내면 돈 앞으로 3년간 찍어도 1000조 못 찍어요. 물가는 또 안 잡히는데. 물가 안 잡히죠. 예. 그러니까 언어도당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창용 총재가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잖아요. 이거 안 돼요. 예. 민생 경제를 잡아야 살지. 절대 그건 안 돼요. 지금 남북관계도 김정은이 어쩌면 도발할 것 같아요. 그 제가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절대 도발하지 마라. 그것은 당신들한테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 그렇죠. 민주당에 남을 리스크는 뭘까요? 지금 뭐 박용진 뭐 다 끝났고 저는요. 양문석 끝났고 끝났습니다. 예. 이제 그 이상 하지 말자. 예. 그리고 특히 제가 가장 좋아하고 참 절친한 김부겸 공동선대위원장한테 3일 전부터 당신 공동선대위원장이 아니라 하면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렇지만은 최소한 이재명, 이해찬, 김부겸 이 세 분은 지금 선거를 지휘하는 선대위원장들인데 예. 이견이 있으면 당신 셋이 얘기해가지고 조정을 해야지 왜 밖으로 국민한테 당원한테 그러면 우리는 일선에서 뛰는 후보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예. 하지 마라. 예.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음. 양문석도 박용진도 이제 가자. 그래서 저는 박용진을 지지했어요. 예. 저한테 전화 와서 박용진 찍었어요. 음. 그렇지만은 결과에 승복해서 이제 가야 돼요. 예. 가야지 여기서 우리가 민주당이 또 삐그덕거리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삐그덕이에요. 지금 보세요. 국민의힘 공천은 결국 김건희 여사 방탄 성공을 하고 나니까 지금 싸우잖아요. 예. 싸우잖아요. 예. 그런데 비례대표도 이철규 이제 영입위원장 말이 맞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먹었잖아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민주당의 구호가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는 이제 3년은 너무 길다. 뭐 이게 구호처럼 인식이 되잖아요.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같이 뭐 물론 거대 야당이긴 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 이야기를 함으로써 더 국민들에게 왜냐하면 한쪽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가 탄핵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랄지 보수 신문들은 공격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탄핵 얘기할 수 있죠. 근데 탄핵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금 탄핵하자고 합니다. 지금 상황은 아니 그죠? 지금 말이죠. 예, 범죄자를 예, 국방장관을 누구 때문에 예, 예. 호주 대사로 도피시켰습니까? 예, 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귀국시켜라. 그건 조사받으라는 소리 아니에요. 황상무 자진 사퇴해라. 그건 사실 사퇴했잖아요. 그건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황상무는 희생된 거예요.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정권적 차원에서 보면은 그렇죠. 그렇지만 이종섭은 왜 말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나는 대통령하고 무슨 관련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그렇게 봐요. 그렇지만은 저는 지금 현장에 가면은 극단적으로 요구를 해요. 윤석열, 한동훈 아웃시켜라. 이건 탄핵하라는 거 아니에요? 예. 국민의 소리예요. 저도 지금까지 탄핵을 해서 헌정 중단이 이상 되면은 안 된다. 예. 나라가 불행해진다. 예.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저 같은 사람은 쓴소리로 협력하는 것이 김대중의 행동하는 양심이고 노무현에 깨어있는 시민정시다라고 했지만은 민심은 끌어내리고 탄핵하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 민심과 함께 정치를 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탄핵을 하자는 게 아니라 예. 그러한 민심이 부글부글 끓고 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도 그러한 것을 시사했다. 저는 노골적으로 탄핵하자. 그래서 200석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도 해요. 구도를 마지막으로 구도는 어떻게 보십니까? 영남이 그래도 호남보다는 한 2배 정도 의석이 많고 그 구도는 변치는 않잖아요. 예, 그렇죠. 그렇죠. 호남은 몽땅에서 28석이고 예. 영남은 61석이에요. 그렇죠. 예. 뭐 2배가 훨씬 더 되네. 그러니까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유승민과 함께 수차 얘기했지만은 영남 예. 중도신당으로 갔으면은 50석을 해주면은 40~50석을 해주면은 딱 되는 거예요. 그러네. 그런데 이낙연 만나가지고 둘이 다 망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낙연 당은 가능성이 뭐 한석이라도 가능성이 있어요? 저는 호남에서 예. 한석도 없어요. 예. 수도권에서는 결국 민주당 후보를 낙선케 하는 윤석열, 김건희 도우미가 될 것이다. 그렇게 봐요. 그러면 이낙연 대표가 국민적 역사적 평가를 어떻게 감수할 거예요? 지탄을 받게 되겠지. 그렇죠. 예. 오히려 또 민주당을 지금 수도권에서요 상당한 단일 후보가 나타날 겁니다.
아, 그래요? 제가 지금 말씀할 수는 없어요. 아, 그래요? 예, 아주 좋은 현상이 하나씩 나온다고요. 아, 이낙연 당까지 포함해서? 그렇죠. 새로운 미래까지 포함해서? 새로운 미래는 아닌 것 같지만은 네. 아무튼 여하튼 예, 나와요. 무소속. 그것은 이제 기대하시라고요. 아, 그렇구나. 예, 예. 그래서 1대1 구도를 수도권에서 만들 수가 있다. 만들어가죠. 이걸 만들어갈 수 있다. 만들어야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대표 더불어민주연합도 서미화 예. 후보 같은 사람 스토리가 있잖아요. 예,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예. 시각장애인 여성 세 자녀를 교사로 만든 교육, 그리고 자기 남편이 경찰관인데 화장 다 시켜주고 그런 스토리를 선전해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있다,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아야죠. 그러면서 저는 민주 개혁 세력, 개혁 신당까지도 같이 가야 알겠습니다. 200석이 돼서 윤석열 거부권 행사 못하도록 그렇죠. 김건희 특검, 예. 이태원 특검, 예. 최상병 특검 할 수 있다. 저는 200석. 그것을 얘기하는 예. 거예요. 예. 아니 내가 어떻게 조국 혁신당 명예당원이 됩니까? 예. 아니 이걸 얘기해서 언론에 발표하니까 예. 사실 오늘도요. 제가 자숙하는 의미에서 오늘 마포 이지은 후보가 아현동 역에서 예. 출근 인사하는데 예. 제가 뉴스공장 출연하고 거기를 가서 박지원입니다. 이지은 할 수 있었는데 예. 자숙하자. 그래서 온 거예요. 알겠습니다. 절대 예. 우리는 같이 가야. 이 말은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겁니다. 예. 같이 가야 하고 아군은 투표하고 예. 우군도 잘 되도록 하자.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말이에요. 예. 여기까지 전남 해남 완도 진도입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후보시고요. 박지원 그 해남 예, 완도 진도 땅끝 한우가 최고입니다. 맛있죠. 저도 예, 그러니까 꼭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예. 예, 거기는 해남 축협에서 예. 특수 사료를 5가지를 정부에서 인증받아가지고 그거 몰랐네. 그걸로 예. 사육을 해서 나오니까 예. 꼭 사잡수세요. 아니 뭐 진짜 따봉입니다. 제가 예. 선거 끝나고 예. 한번 사드리든지 고기를 보내드리든지 그렇게. 감사합니다. 아무튼 김영란법 걸리지 않게 예. 조금 보낼게요. 조금 박재원 전 국정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정치본색 내일도 오전 8시 30분에 라이브로 진행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최경련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제가 예. 홍보를 정치권색. 예. 다시 제가 말씀드리죠. 예.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예.